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홍경 배우님하고 센티멘탈 밸류 영화 이야기 나눌 전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경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린라렌 미디어에서 수입해 주시는 이 영화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그 좋은 영화들을 수입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한번 주제넘게 갚아보고자 제의를 덥석 수락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고은 감독님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고은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 너무 떨리고요. 근데 고은 감독님이 이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전문 진행자가 아니어서 진행의 기술이 좀 좋지 않은데 저도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영화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홍경 배우님을 이때 아니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의 사심으로 참석을 했고 그래서 좀 진행이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럴 테지만 근데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걸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저희 같은 작업자들이 할 때 오는 서툰에서 오는 재미도 있을 테니 좀 아량을 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감독님을 빌미로 이걸 하고 싶었어요. 고은 감독님이랑 하면 하겠다. 그 제가 평소 고은 감독님의 영화나 이 그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 서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시작해서 이 GV를 시작해 보면 왜 고은 감독님이 갑자기 떠올랐지 이랬냐면 그냥 편히 얘기하면 이전에 고은 감독님께서 어떤 이렇게 여러 감독님들 몇몇 감독님들과 포럼 같이 이렇게 현재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가진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영화 속 구스타브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수를 꽂진 않아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솔직하게 또 용기 내어 이 현대 한국 영화의 어떤 한국 영화를 하며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감독님의 영화 속에도 굉장히 여러 유머들이 깃들어 있다 생각하는데 제게는 무의식 중에 고은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유머들과 뭔가 이렇게 결합이 됐는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긴장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될 거면서 자꾸 편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일단 서로 좀 궁금했던 얘기부터 하면서 영화를 다시 떠올리고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요 이게 적어왔어요. 제 영화는 편히 얘기할 텐데 몰매를 맞을까봐 여기 다 완전 시네파일일 거 아니에요. 여기 저한테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굉장히 크고 따뜻해서 어떻게 길지 않게 좋은 말들을 골라내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게 이 영화는 이 시대와 그리고 모든 세대를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는 어떤 숨결이 담긴 공간을 품고 영화와 극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특별하고 각별한지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며 우리를 연대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되게 적극적으로 맛보게 하고 능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굉장히 세련됐다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모든 인물들이 제각각 분명한 삶의 고찰과 사정들이 있고 그것들이 뒤엉켜서 갈등을 만들고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며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애쓰는 과정이 굉장히 제게는 좋게 다가왔고요. 와,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어요.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 좋으셔서
두 번이나 극장에서 보셨다고. 저는 그 극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저는 일단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제가 좀 관심 없어 하는 소재거든요. 영화 뭐 감독 아버지, 배우 딸, 그 부녀 간의 이야기도 별로 좀 그렇게 손이 가는 소재가 아니고, 그리고 그 가족 얘기나 뭐 이런 소재들이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좀 안 땡겼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거를 그 자극을 받았던 게, 이야기는 결국에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 이 시대에는 연출이 정말 중요하구나. 같은 이야기도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톤으로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이렇게 기품이 있을 수 있구나. 사실 되게 통속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한 줄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깊고 우아하게 풀어낸다는 것에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저도 약간 저렇게 한 집, 오래된 한 100년 동안의 집에서 일어나는 세대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아, 접어야겠다. 저는 이만큼 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탄하고, 원래도 이 감독님,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전작 누구나 사랑할 땐 최악이 된다? 그 작품도 너무 좋아하지만 또 그것보다 완전 다른 결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많이 자극도 많이 받고 존경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봤을 때. 좋네요. 어떤 지점이 제일 와닿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인물이든 어떤 순간이든 제일 좀 끌렸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이제 일단은 뭐 그 여러 씬들이 있고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 제일 두 가지 그 기억은, 처음 구스타브가 노라인가요? 첫째 딸에게 스크립을 주는 순간, 이 제일 처음에 인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그 어느 순간에 어떤 가시들이 튀어나와서 이게 막 괜찮아 보이는 분위기도 한순간에 동전 뒤집듯 그 갈등이 확 점화되고 이런 순간들이 나올 때, 그리고 이 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에 대한 것들이 그 장면에 되게 이렇게 강렬하게 또 함축적으로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좀 놀라웠던 거는 그 씬과 이 두 자매가 침대에 누워서 연기하는 씬들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 다 핸들드로 잡은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 카메라를 찍는 DP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숨죽이면서 아주 이들과 똑같은 호흡으로 이 이야기에 참여되고 있다라는 그런 세심함까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이거를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지까지도 저는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제가 좀 오바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두 순간이 왜 기억에 남았냐 좀 떠올려 보면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세련됐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필요한 어떤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누군가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가족이라서 그게 더 쉬울 것 같지만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그것들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되게 잘 풀어낸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런 세심함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나 봐요. 감독님은 인상에 남는 씬들이 있어요? 뭐 너무 좋은 씬이 너무 많아서 그 씬 얘기는 잠깐 미루더라도, 저도 이 영화에서 되게 저를 완전 리스펙하게 만들었던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 영화 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지적인 거예요. 어느 하나 대상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동생이라고 해서 동생이 아니고 아빠라고 해서 아빠,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니라 다들 이면이 다 하나씩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서 관계를 만들고,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 모든 캐릭터들의 그 지적인 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영화가 좋아해서 너무 좋다로 넘어가는 명확한 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이 아버지의 이 예민함에서 오는, 그러니까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인의 고통과 결핍, 그리고 지금 노라가 그런 그 배우를 하면서 본인이 겪는 그 예민함, 결핍이 유전같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이. 근데 그것의 뿌리가 할머니, 자살하신 구스타브의 어머니가 그 역사의 피해자, 그러니까 나치 반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나와서 자살을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이 가족의 작은 이야기가 이 역사의 상처로에서 시작한다는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야기가 레이어가 갑자기 이만큼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플롯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동생 아그네스가 그 어디 가서 막 할머니의 그 역사를 찾아보고 이러는 게 없어도 이야기는 완성이 되는 플롯인데, 굳이 그걸 넣은 것으로 이야기가 너무 훌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지점에서 저는 되게 존경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씬 너무 좋아해요. 그 숨죽이면서 말 없이 어떤 이 여자가 그걸 보고 자기 할머니가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에 대한 그 이해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말씀처럼 훨씬 영화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되게 그 이들의 얘기를 볼 때는 너무 이렇게 현대적이고 모던한 어떤 톤이었는데, 갑자기 그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완전히 망각하고 있던 걸 보여주는 순간 또 완전 다른 영화를 잠깐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맞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소회를 풀어보면 어떻게 다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관객들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관객들의 인지 능력과 이 관객들이 눈치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나친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처럼 모든 인물들이 제각각 자기 삶의 동력을 갖고 자기 삶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갈등이 피고, 그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 또 다른 갈등이 피고, 이런 이야기 전개 방식들이 제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다가오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영화라고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까먹었어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 있으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어디 캐릭터에 가장 감정이입돼서 따라가게 됐어요, 영화를 볼 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거는, 저는 구스타브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따라가게 됐어요. 특이하다. 네. 당연히 배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아버지의 그 무게나 이 풀어보려 노력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이것들이 뭔가 큰 그 상실처럼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의 마음에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노라일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가장 따라갔던 게 노라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처음에 집에 가장 감정이입이 됐어요. 집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레이션을 듣는데 너무 제가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레이션 중에 집은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운 걸 좋아할까 조용한 걸 좋아할까 하는데, 저도 뭔가 그 문장이 되게 공감이 돼서 좀 처음에 집한테 따라갔다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 나레이션이. 그 다음에 이제 노라가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거의 불안과 공포로 발작하는 그 씬을 보면서 너무 저 같은 거예요. 마치 그 키보드 앞에 앉기 전에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도 이 무대에 오기 전에 저의 모습 그거를 너무 잘 보여줘서 이제 바로 노라한테 감정이입이 됐는데 구스타브한테 감정이입을 했다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면이 늙었나 봐요 제가.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근데 저도 그거 있었어요. 노라가 그 딱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감님 말씀 주시니까 생각났는데 이 영화가 이런 연극이나 영화를 전면적으로 어떤 영화의 소재로 담는다, 혹은 배경으로 담는다, 인물의 직업으로 담는다라는 게 영화로 그려낼 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약간 요소. 거부감 네. 들죠. 왜냐면 맞아요. 이미 이거에 대한 나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미지라는 게 강렬히 박혀 있어서 이 세계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거를 굉장히 잘 관통해요. 그러니까 노라가 무대에 올라서기 전의 순간과 올라서서와 또 올라서고 어느 정도로 이 여자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가, 그걸 다음 씬으로 연결할 건가. 그리고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스크립을 받고 이 영화에 참여하기로 한 노라가 참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 뒤에 블루 스크린으로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런 걸로 충분히 관객들은 직관적으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야? 하면서 따라가다가 그 블루 스크린을 보고 이 여자가 참여했구나, 이런 종류의 믿음들이 별거 아닐 수는 있어도 제가 겪은 그런 제 삶에선 그런 어떤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많은 제가 참여했던 작품들에선 훨씬 더 직접적인 설명들을 요구하고 관객들은 그런 것들을 원할 거야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사가 없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 영화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지나친 설명과 지나친 장르성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영화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관객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요 이런 말들을 막 후시를 하면서나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저 혼자 머리를 뜯곤 하는.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영화 속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 영화 자체나 좀 부럽게 만들죠.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서 그 엘페닝이 맡은 역할의 그 스타가 이 노 감독의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사람의 집까지 온 순간 그 구스타브 감독이 그 씬을 원테이크를 설명을 하잖아요, 동선을. 그걸 보고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배우도 이걸 하고 싶을 거고 맞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싶을 거고 감독도 너무 배우랑 그렇게 뭔가를 창조하고 싶은데 막힌 게 많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나 맞아요. 불안함이 맞아요. 훨씬 개인적인 작업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근데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부담스럽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글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라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학을 떼가지고 약간 저도 빨리 써가지고 저도 빨리 배우님을 어떻게든 해보시죠. 네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앞신 제가 되게 처음부터 인볼브했다는 그 노라의 불안과 공포씬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배우님은 그렇지 않는지, 되게 침착하신지, 너무 준비를 잘해서 모든 게 약간 이렇게 슛을 들어가거나 어떤 뭐 무대에 서거나 이럴 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없는지 어떤 상태이신지 궁금했어요. 저도 완전 그 부분에서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감독님 말처럼 저도 처음에 이 집에 대한 뭐 사물을 혹은 공간을 통해 이 관객들을 인볼브 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노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저 역시도 이입이 되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래서 코미디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 맞아. 여자의 저런 맞아요. 예측 불가한 행동들이 맞아요. 완전 그 불안에 잠식당한 것들. 근데 저 역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러실 거라 짐작은 되지만 막 잠 못 자고 막
막 온갖 별 이상한 행동들을 하다가 후회도 하고 네? 후회도 하고 이걸 왜 한다 했을까? 겁나 많이 하죠. 내 주제 막 이런 내 생각 주제. 그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은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어떤 게 있으면 시간은 분명히 되돌릴 수 있고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라는 순간들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자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럼요, 그쵸? 그럼요. 네, 그 네.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죠. 그쵸, 우리. 예. 사라져 버려야 되나 이런.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럼요. 저 완전 노라의 상태를 너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던. 그런 거 궁금했어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리고 유튜브에 요아킴 트리에가 어떤 저기 HBO랑 인터뷰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 영화에서 이제 클로즈업에 대한 것들 그 인터뷰에서 이 영화관에서 보는 배우들의 클로즈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건 사담이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나리오가 너무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업을 해나가시는지 이런 감독으로서 봤을 때 그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항상 쓸 때마다 어떻게 쓴지 까먹거든요. 이게 영화를 글을 열심히 쓰고 뭘 찍고 이제 세상 풍파를 다 막고 다시 책상에 오면 글을 어떻게 썼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걸 찾고 다시 쓰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그 요아킴 트리에가 모든 작품을 같이 쓰는 작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에스킬 보거트 항상 같이 썼어요. 근데 그분도 감독인데 두 분이서 같이 글을 쓴대요. 근데 그래서 그냥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은 집이 있구나. 그 작가가 저는 있다는 건 집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고 그 두 분이서 어떻게 각본을 쓰는지 찾아보니까 처음 이렇게 그 전에 사랑할 땐 취약이 된다 그 작품도 30대 방황하는 여자의 감정만 딱 잡았대요. 그 한 줄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을 계속 이야기를 나눈대요. 구조를 잡지 않고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고 그 같이 각본을 쓰는 그 에스킬 보고트 작가님이 주로 구조적인 걸 잡고 그 다음에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이 그 약간 좀 영화적이나 좀 정서적이나 전체적인 톤을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같이 쓰는 작가가 있으면 좋겠다. 감독님 혼자 쓰시죠? 네네. 저는 혼자도 써봤고 그 LTNS라는 시리즈 작품에서는 임대원 감독님이랑도 써봤는데 같이 쓰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물리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상대가 있고 고민을 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감독들한테는 작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했던 작품. LTNS는 진짜 제가 사랑하는 쇼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TV에 있습니다. 네. 뭔가 TV 광고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지금 제가 잠깐 오픈톡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어설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차근차근 보고 질문을 좀 중간중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읽는데 시간이 보이는 거 그냥 이거 제가 홍경 배우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이랑 똑같은 게 있어서 같이 물으면 될 것 같아요. 배우님께 센티멘탈 밸류라는 제목처럼 여겨지는 기억이나 물건 등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센티멘탈 밸류가 그 할머니의 커피잔처럼 남들한테는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나한테는 한 우주같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센티멘탈 밸류가.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배우님한테 그 할머니의 커피잔이 무엇인지. 저는 진짜 그냥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치를 갖고
너무 노잼이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즉흥성이 없어서 다른 답변을 이렇게 순발력 있게 꺼낼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믿는 어떤 가치성과 제가 믿는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의미가 있어라고 하고 참여를 해도 누군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저한테는 센티멘탈 밸류인 것 같아요. 감독님 뭐예요? 제가 배우님한테 이 질문을 주면 나한테 역으로 하겠지?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할머니의 커피잔, 우리 할머니가 커피잔을 주는 게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이. 근데 좀 대답하기 부끄러운긴 한데 저는 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뭐 그 글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뭐 유명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에 되게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모든 결정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아무거나 좀 뭐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일만 너무 이렇게 하고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뭔가 느리고 그게 제 센티멘탈 밸류인 것 같아요. 저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일이 비슷해요. 생일이 언제세요? 발렌타인 맞아요. 데이죠. 저 16일 그 이틀. 그래서 저는 같은 물병자리여서 서로 약간 좀 그게 있는 게 있죠. 물병자리가 그럼 고찰이 많은 고민? 약간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센티멘탈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 근데 제가 그 한 센티멘탈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걸 남기고 싶어서 남들이 뭐라든. 남들이 뭐라든. 근데 이게 그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옆에서 그 관계성도 그렇고 맞아요. 진짜 노라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혹은 뭔가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 역학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하면 난 죽어버릴 것 같고 너무 가죠. 요즘 배우님이 고민이 많을 때신 뭐나 이렇게 좋은 행보를 걷고 계실 때 원래 고민이 가장 깊어지니까 다음 질문 바로 볼까요? 저 근데 이 질문들 다 너무 읽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또 사심으로 왔으니까 또 제가 궁금한 걸 먼저 또 생각난 게 있자면 또 뻔하지만 어떤 씬들 좋았어요? 인상에 남는 씬, 뭐 슬펐던 씬, 재밌는 씬, 인상적인 씬 떠오르는 거 좀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뭐 아까 두 씬 얘기하긴 했지만 다른 신들은 너무 많잖아요, 좋은 씬이. 맞아요. 좋은 신이 너무 많아서 공감됐던 씬? 공감됐던 신이요. 저는 되게 사적인 건데 그 시나리오 읽으면서 그 아그네스인가요? 그 둘째 딸 동생 아그네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빨 닦으면서 이빨 읽고. 닦으면서 저도 되게 이게 확 들어가면 뭔 짓거리를 해도 이렇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아주 지극히 사적인 그런 씬들과 딴 거는 그냥 그런 거 거기서 되게 그 촬영 감독에게 찾아가는데 좀 그런 이 사람의 이 감독의 유머가 엿보이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그 손자 생일 선물로 돌이킬 수 없는 거 피아니스트 DVD를 주는 이 시대의 DVD를 선물 주면서 여성과 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너무 웃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저런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겠다. 그러니까요. 피아노 티처를 딱 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봐야지 좋은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A부터 Z까지. 그래서 진짜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그거 해명하고 싶은데 어디서 제가 피아니스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 완전 첫사랑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일 완전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영화여가지고. 저도요. 네. 진짜요? 네. 저는 거기서 이자벨 페레의 퍼포먼스는 아 진짜 네, 그 저기 다른 경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세계가 멸망해도 어딘가 남아 있어요. 네, 그 이야기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지구도 있어요. 네. 저는 좋았던 씬 너무 많은데 웃겼던 씬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났었고 당연히 그 씬, 그 동생이 찾아와서 이제 아빠 대본 건네서 그 씬이 처음부터 좋았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자기 공연도 취소하고 집에 처박혀서 동생이 들어왔는데 하고 있는 짓이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노트북을 켜놓고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할 때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읽는데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배우가 하는 게 너무 진짜여서 그 느낌이 그냥 그 아빠의 대본을 읽는데 본인이 울는 순간 같이 울고 동생 울고 있는 거 보고 또 울고 거기 같이 껴서 셋이 우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뭐 이미 유명한 말이지만 왜 나만 망가졌을까 하는 그 노라의 말에 그 동생 아그네스 나는 언니가 있었잖아라는 말을 하면서 또 오열을 하면 저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 오빠가 있는데 오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천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기는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되게 제가 아는 첫째들이 막 지나가면서 뭔가 그들이 잠시 측은해졌었어요. 그래 그들의 어깨에 무게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같은 환경에서 커도 좋은 장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씬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감독으로서 되게 공감이 갔던 장면은 그 혼자 술 마시고 딸한테 걸지 못한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엘페닝이 온다고 막 집안 치우고 되게 감독처럼 앉아있는 그 모습 숙취에 너무 취했는데 이렇게 막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공감이 갔었고 그 전에 그 보셨죠? 그런 유머 그 키친 타워를 통째로 그런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닦고 그래서 여기서 그 엘페닝이 맡았던 그 캐릭터도 정말 사실 스타를 스타로 대상화하지 않고 너무 훌륭한 배우와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맞아요. 저도 진짜 저 역할이 제일 이렇게 해내기가 너무 맞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스타를 맞아요. 이렇게 스타로 그리는 인물도 그걸 믿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사적이었던 건 저 용기가 너무 부럽다. 어떤 걸 거절할 때 찾아가서 내가 왜 이걸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완전 페이스 투 페이스 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저도 그 씬이 너무 그 캐릭터를 존경하게 됐고 한편 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을 하러 아마 멀리 밤에 찾아와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한데 너무 예의 있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절을 살면서 받아본다는 건 되게 큰 선물이겠다. 그리고 그 거절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장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질문을 열심히 해보도록. 이게 보이는 거 할게요. 지금 질문이 많아서. 저는 노라라는 인물을 보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좋아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구나 하며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홍경 배우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자신 또한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신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어렵네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과 이걸 좋아하는 나 자신을 구분하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과 이걸 하는 나 자신을
다른 이야기라는 게 씁쓸해진다.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자신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연기를 좋아하잖아요. 배우라는 직업,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좋아하는 건지 이 일을 좋아하는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일은 예인 것 같고 제가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봤는데 사랑할 때? 사랑할 맞아요. 때 그게 상대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막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좋으니까 좋은 거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 쏟게 되는 거고 그래서 머리 쥐어뜯고 막 하는 거고. 허접한 답변이. 이 최신에 떠 있는 질문. 저는 동생이 찾아오는 장면에서 동생이 자연스럽게 먹었던 음식을 치워주고 집안을 정돈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가족이란 저런 것이고 내가 동생이어도 저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공감을 했어요. 두 분께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철학적이지. 가족이 어떤... 감독님 먼저 답변하시죠. 저는 그 센티멘탈 밸류라는 제목을 생각하다가 저의 센티멘탈 밸류를 또 생각하다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게 센티멘탈 밸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을 다루고 자기의 직업을 다루고 자기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집을 다루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그 모든 게 소중하지만 또 남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내 가족이나 내 집이나 내 공간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센티멘탈 밸류들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란 저한테 또 그런 게 아닐까. 센티멘탈 밸류 저만의 요즘 이게 나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그게 달라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족은 저한테. 네. 뭔가 진지한 답변을 하면 저는 제 삶이 제 삶이 그렇게 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약한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인지하려고 하는데, 나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아주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뭔가 상실이 되고 무너져 버렸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이 곤두박질 칠지 혹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것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뭔가 그런 각별함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딴 의미로 제게 영화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뭔가 예전에 막 미야키쇼 감독이랑 그런 인터뷰를 하다 마지막에 되게 좋은 답변을 얻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리얼리즘이라고 규정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좋은 거는 영화적 판타지가 있는, 아주 그거를 어떻게 믿게 만들고 또 그게 어떻게 극적인 순간들을 통해 나를 흥분시키고 또 이렇게 고양시키는지가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그려내잖아요. 마지막에 영화적인 판타지가 아주 그려지잖아요. 세트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뭔가가 정답은 없지만 되게 그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저거 자체가 너무 판타지적이라 판타지죠. 그게 영화가 주는 가장 큰 판타지 같았어요. 현실에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거 자체가 주는 판타지가 참 매력적이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저도 궁금해서 잠시 곁들이자면, 홍경 배우님 오늘 머릿결이 유독 비단결이신데 사용하는 샴푸 린스 알고 싶어요. 이거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수치스럽죠. 노코멘트. 왜냐면 이게 또 농담이에요. 네. 사적인 거니까
아니 질문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고 재밌어서 그 사실 저기 오늘 그렇게 물로만 감고 나왔어요. 진심이세요? 네, 정말? 물로 감고 비니 썼는데요. 저기 저희 회사 저기 대표님이 비니는 쓰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한가? 그래서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개기다가 왜요 이러다가 그냥 벗어야지 이러고 벗고 나왔어요. 아 물로만 평소에도 물로만 씻는 편이세요? 평소에 샴푸 써요.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평소에 무슨 샴푸를 쓰냐? 평소에 무슨 샴푸 죄송해요. 평소에요? 근데 이런 거 뭐 얘기해도 되나? 저 뭐 딥티크 썼다가요. 오. 그 복숭아 오. 향인가? 저기 그거 뭐예요? 무화과 향? 몰라요. 전 딥티크. 근데 알겠다. 약간 이런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였습니다. 아 질문이 쏟아지네요. 이거 어떡하지? 저는 영화가 사라지고 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예찬이라고도 생각했어요. OTT 시대의 극장과 나이 들어가는 구스타프와 낡은 집처럼요. 그럼에도 불멸할 것이라고 믿는 게 있나요? 불멸이라는 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 수준이 너무 정적이어서 불멸할 건 어차피 다 죽어요. 불멸. 아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럴 수는 없는 질문이니까 질문하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 볼게요. 또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면 불멸. 질문 있으세요? 여기로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손 들고 마이크로 하지 않는데요. 아니면 뭐 제가 리포터처럼 한번 나가볼까요? 아니야. 어, 두 분은 예민할 때 무엇을 하면 해소하시나요? 이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해소하세요? 전 멜라토닌 먹어요. 공통점 또 찾았어요. 멜라토닌 젤리. 아니 왜냐면 어디선가 이렇게 그 과학자들도 너무 과부하가 오면 뇌를 너무 많이 써서 멜라토닌을 먹는다는 어떤 보고서를 보고 그 후로 좀 도움을 받으라고 먹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민할 때 너무 이렇게 힘들 때?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단 조금은 그러니까요. 그 효과? 뭐라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효과? 아니면 또 예민해지실 때 뭐 하세요? 그냥 저는 안 좋은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게 전데 너무 예민해지면 그냥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는 편입니다.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폭발하죠. 가까운 사람들한테요. 친구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혹은 남편이나 이렇게 분노에 대한 걸 이렇게 터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데서 겪은 어떤 예민함을. 저요? 네. 저는 욕하면서 우는 것 같은데요. 혼자서 방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사적이라 그렇죠. 좀 수치스럽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 근데 공적인 질문을 또 하면 또 어려워서 자꾸 불멸에 대한 대답도 잘 못하고.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좀 가벼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답변을 하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화 얘기하다 보면 너무 진지하지 않을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요?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네. 아니 여기에 누가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되는 홍경 배우님 객석으로 찾아와서 질문 받게 해주세요를 보고 누가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아서 3번 봤는데요. 근데 마지막 엔딩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밝은 음악이랑 웃음으로 끝나는데 그 장면이 할머니의 자살이랑 다른 선택 아니면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방향의 결말처럼 느껴져서 그걸 혹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맞나 안 맞나 혼자 고민하느라고 질문을 좀 놓쳤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요약을 하자면 할머니의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실제로는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래는 이제 의자가 쿵 넘어지는 소리를 해서 자살하는 그런 네. 결론이었는데 네, 이제 결말에 보면 음악이 밝게 흐르고 네. 쿵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리고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영화의 결말, 영화 속 영화 결말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 의자 쿵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거는 영화 촬영 현장이기 때문에 후시로 넣겠구나 쿵 소리를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고 후반 후시로 넣는다고 생각했고 그냥 이 영화를 사실은 구스타브의 할머니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노라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구스타브의 시나리오를 결국에는 이 가족들과 함께 찍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밝은 톤의 음악이 나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그대로 완성이 당연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맞아요. 넘어갈게. 어떻게든 재밌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옆에 계세요. 5분 그럼 남았대. 5분 남았다고요? 이 정신없는 진행으로 한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음악 테이스트가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았어요. 저는 이 진짜 영화는 내러티브 역시 중요하지만 이 시각적인 것과 이 어떻게 귀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느냐, 그 리듬감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 뛰게 해주느냐, 이거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친숙하지 않은 음악들이 나오는데도 너무 그 음악들이 좋으니까. 이 오픈톡 이 방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이 떠오르니까 그냥 5분은 너무 질문이 많아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 지금 방금 뜬 거 할게요. 홍경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레이첼이 스칸디나비아어 악센트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사소한 디테일에 대한 매달림이 결국 캐릭터가 왜 그렇게 결심했을까라는 가장 큰 질문에 당면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배우로서 캐릭터 행동의 당위성,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었나요? 저는 그거 진짜 항상 그 딜레마인데, 저 예전에 양국진 감독님이랑 작업할 때 네.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댓글 부대. 네. 근데 그냥 해요. 그냥 하다 보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저라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라고 반문하는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물론 그런 어떤 저만의 기준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냥 뛰어들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근데 그거는 완전 저는 그 프랩에 대한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뭐 이전에 굿뉴스도 프랩을 한 6개월 했었었고 프랩이 뭘까요? 준비하는 아, 과정들. 죄송합니다. 네, 그거 너무 준비 과정들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과할 정도로 준비를 해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얘기가 길지만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듣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또 드는 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대본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네,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는 생각? 죄송해요. 아니요. 어, 이 질문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글 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들들 볶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 혼자 그래도 괴로우시죠 그런 거,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대화 좋아해요. 어떤 배우가 내가 쓴 캐릭터를 읽고 나보다 사실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지만 그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놓친 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박씨 물고 오는 제비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맙다 약간 이런. 그건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움직여 본다, 이렇게 생활해 본다, 뭐 한다 이런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에 매몰되는 거가 답변 아닐까요? 그냥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뭔가가 이걸 해야 돼. 얘와 뭔가 나와의 접점이 있어서 이걸 선택해서 해야만 해라는 순간들이 오면 그것만 이게 사이클이 돌듯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래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순간들이 좀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 맞아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어디로든 튈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면은 이해 폭이 또 넓어질 수 있는 이해심이 넓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그죠? 네, 정리할게요. 네, 그 고은 감독님이 원래 이렇게 사전 질문지에 감사하게도 한 3질문 정도 이렇게 기입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셋이서 그 박세영 감독이랑 한번 산책을 했었죠, 그죠? 맞아요. 산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제 인상이 남의 얘기를 되게 잘 듣는. 맞아요. 제가 홍경 배우님한테 처음 그때 뵙고 반했거든요. 근데 사실 옷을 너무 잘 입어서 반했고 두 번째는 저도 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누군가가 저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살면서 누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잘 듣는 걸 못 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배우님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봐도 항상 눈이 반짝거리고 있고 몸이 앞으로 나가서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일단. 그리고 너무 제가 인간한테 가장 배우고 싶은 저도 갖고 싶은 태도가 경청이라서 그 비결을 좀 묻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딸려서 못했는데 지금 뭐 저도 매번 그러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끝내야 되니까 짧게 얘기하면 네. 저는 그렇게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처음 뵀던 그 고은 감독님이 너무 그 고은 감독님이 영화처럼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저분의 영화는 저분의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근데 감독님 되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걸 다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그게 혹시 제가 얘기할 때도 이런 기분이셨? 이렇게 뜻인데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뭐 부대 낀다? 이걸 안 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죄송해요. 아세요? 지금 진짜 여기 녹화가 너무 많이 됐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근데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마무리로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끝내볼까요? 일단은 그 진행이 예쁘지 못해서 죄송하고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해서 좀 아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에 대해서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영화도 영화지만 또 홍경 배우님 팬분들도 많이 먼 길 와주셨을 것 같아서 이걸 같이 섞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좀 죄송하고, 그래도 좀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정돈된 GV를 이렇게 Q&A를 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전 항상 뭔가 볼 때 생각하는 게 이게 재밌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엔터테이닝한 게 좋거든요, 저는. 근데 부디 그랬기를 바라며, 좀 그렇지 못했다 하면 너무 죄송하고, 언젠가 또 뭐 고은 감독님과 이렇게 GV를 할 날이 오길 바라보며. 그때는 좀 더 나아지기를. 그러니까요. 또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네, 좀 또, 더 네, 절제되고 네. 이런 이상한 행동, 막 객석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네. 저도 지금 무의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안녕히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